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클럽 강재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연준에서 직선을 미팅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정책을 바꿨다.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오전 들어서 정부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확대했다라는 부분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뭐 사임을 할 거다라는 이슈를 해서 장중에 출렁거리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못하다가 이제 장 마감 무렵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바뀌는다라고 볼 것은 특별히 없고요. 오히려 코로나19 이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2.5단계로 격상한 상태에서 확진자 수가 이제 정점을 찍었느냐 이렇게 본 관점이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약세를 띠던 부분, 이 부분이 하나씩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2370포인트를 살짝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0.4% 상승한 2353포인트로 마감이었고 거래대금은 15조 5천억으로 거래대금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적게 나오거나 그런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이제 2249억 금요일 날은 또 매도가 소폭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다음 기간에서는 1225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투신이라든지 연계금 이쪽에서 매도가 소폭 작았던 반면에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좀 크게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에서는 역시 외국인들이 2,200개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이제 0.6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현물 시장보다는 오히려 선물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동시효과 마감 무렵에 현물 쪽에서는 이제 주말을 또 앞둔 경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도가 조금 더 나온 반면에 선물 쪽에서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베이시스를 0.2%까지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는 37,000개 정도로 어느 정도 여전히 많은 물량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상승을 좀 더 키우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지만 결국 850선이라는 자리대에서 저항을 맞고 역시 0.5%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도 마찬가지로 16조 8조라는 16조 8천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이 나타났다 되는데 코스닥은 이제 공매도 금지가 6개 연장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코로나 국내 자체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부분이 이제 언택트 관련된 쪽과 일부 제약 쪽에 대한 급등으로 연결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소폭의 순매수를 나타내줬다 됩니다. 자, 바로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가 상당히 금요일 날은 또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3,315포인트 전후라는 박스 거래의 중간마디에서 지지를 잘 받은 상태에서 반등폭을 키웠다 된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미국 연준에서의 평균 물가 목표제 이거를 채택했던 부분이 신흥 증시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에 따른 호재를 상당히 강하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에서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채택을 했다는 것은 신흥국에 대한 위험 자산 선호도가 증가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자금 유입이 나타날 수가 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90억 위안이라는 대규모의 순매수가 나타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이제 장중에 변동이 또 크게 나타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0.57에서 0.67%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는데 그동안 미증시를 끌고 왔었던 빅테크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빵이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종목들인데 우선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식 분할 이 이슈가 상당히 시장에서 강하게 전개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식 분할이 지난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호재성 재료가 없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장중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의 주가가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그래서 이쪽을 관련된 나머지 빵 관련된 시총 상위 빅테크 관련주들 이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약가 인하를 한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역시 차익 실현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에 반해서 재택근무가 급증을 하면서 전통적인 PC라든지 노트북 이쪽에 대한 판매 증가가 나타났다는 부분이 대리라든지 그런 미국에서의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 역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마찬가지로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이어간다. 이 부분이 결국은 장기 저금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경기 관련주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 자체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되고 언택트보다는 경기 민감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동성 지수는 이제 다시금 6%대 하락을 하면서 23선 밑으로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고 유가는 이제 큰 변동 없이 43불 전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인가 MSCI 코리아 인덱스는 64.6까지 올라면서 약 1.3% 정도 급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근데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의 급등이 나타났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환율이라는 부분인데 달러 인덱스가 92.2까지 다시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이 역시 연준에서의 물가 변동 물가 평균 물가 목표제 여기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컸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여기 환율에서 이제 118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 되는데 앞전에 설명해드렸듯이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국내의 원달러 환율 모두가 지금 중요한 라인대를 이탈하기 직전의 흐름인데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180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는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환율 같은 경우는 액티브 쪽에서 움직일 때는 그다지 크게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환율과 패시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흥국에 대한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펀드 자금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매주 수요일 날이 기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26일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26일 날 이 전후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연준에서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느 정도 경계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진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축소가 되었다 정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 같은 경우가 2주 연속해서 축소가 되긴 했지만 축소 규모가 크게 매도 규모가 이제 크게는 늘지 않고 어느 정도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쪽인데 신흥국 쪽에서는 앞전보다는 유입 규모가 확연하게 축소가 되었다 되지만 이 역시 경계감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목할 것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쪽에 대해서는 매수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펀드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된 부분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되기 때문에 결국 국내 자체적인 이 코로나 문제가 얼만큼 축소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MSCI 코리아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하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앞전에 박스권의 상단 자리가 64에서 64.6 정도 되는 위치였었는데 이 라인대를 결국 지난주에는 회복해서 마감을 해줬다 됩니다. 그래서 모양상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이제 안착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위쪽으로 방향이 더 크게 하나가 열리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가 1180원짜리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환율의 하락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임상 결과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기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를 더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시장에서 이 라인대에서 안착하는 과정을 한 주 정도 더 보일 수 있다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잠깐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시장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상승을 축소해서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6% 정도로 마감되었는데 소형 쪽에서가 일부 제약주들의 급등이란 부분이 이어지면서 소형에서의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업종별로 볼 때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산업재 쪽에서 좀 두드러진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뭐 건설 같은 경우가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뭐 대림산업은 최근 들어서 지주회사 관련돼서 이슈가 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을 상당히 강하게 받았다는 케이스였고요. 항공해운에서도 역시 반등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조선보다는 약간 기계 쪽 두산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두드러졌다 되죠. 그리고 자동차 쪽이 역시 경기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쪽 역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도 강세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지수가 2270을 고가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언택트가 강세 뛰는 동안에 약세를 띄었던 쪽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강세를 띄었다는 거고 반대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강세를 띄었던 언택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의 하락을 나타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결국 지수가 아직까지는 2270이라는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구조는 동일하다는데 한 개 업종이 계속해서 강세를 띄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국내 코로나 관련돼서 증가라든지 감소 이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모멘텀이 달라진다로 보시면 되겠죠. 그 외적으로 의료라든지 유통 이런 쪽도 강세를 띄었다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확산했다, 높였다 이렇게 되더라도 실제로 어느 정도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을 앞으로 할 거냐 이 부분도 남아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서서히 조금씩 감소된 모습을 주말 동안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느 정도 진정세가 나타난다면 경기 관련 쪽이 조금 더 모멘텀을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외국인들도 수급이 확연하게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란다. 우선은 현대차에 대해서 매수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들어왔고 KB금융, 두산중공업, 신풍제약, 세트로 헬스케어, 대림산업,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들어왔다 되죠. 그래서 규모로 볼 때는 현대차에 대해서가 동반 매수는 좀 강했었고 삼성 SDI는 3반면에 LG화학은 팔았다 됩니다. 그다음 은행에서는 KB금융이 가장 실적이 좋은 케이스가 들어간다. 역시 KB금융을 중심으로 들어왔다 되고요. 그리고 나서 대림산업이나 현대글로비스 같이 지주회사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종목 역시도 들어왔다 되죠.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역시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역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한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동반 매도 차익실이 떨어졌다 되고 네이버 역시 동반 매도 나타나면서 언택트 관련해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되죠. NC소프트라든지 LG화학 역시 매도가 나왔고 CJ 역시도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세트료 그리고 하이닉스도 역시 동반 매도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관에서는 우선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 외적으로 역시 대림산업이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쪽으로도 역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많이 팔았지만 기관이 또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KB금융이라든지 포스코, 기아차 이런 쪽도 들어오면서 경기 관련 쪽이 조금 더 많은 매수가 주로 들어왔다 되겠죠. 반대로 이제 매도 쪽을 보게 되면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 언택트 관련해서가 동반 매도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쪽도 역시 매도가 나타났다는데 그 외적으로는 시장에서 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작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가 전반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일부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역시 뭐가 이상하다 했는데 수급이 빠졌었네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간단하게 말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거래소가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들이 동반 거래소 현물 쪽에서 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앞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쇼 커버링이 들어왔었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지난주에는 유입된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로도 외국인이 서서히 유입될 수 있는 배경이 연준에서의 그런 물가 목표제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점이 상당히 모멘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건 역시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유동성의 확장, 유동성의 이 저금리 시대가 더 이어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국내에서
개인들 중심의 시장에서 소폭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업종별 흐름을 보게 되면 우선은 코스닥이 굉장히 가파른 반등이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 코스닥이 당연히 더 큰 하락을 보여줬었다 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이게 굉장히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 코스닥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바로 과열이 또다시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고 신용 규모가 축소되던 부분이 또 바로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흐름을 더 보여줄 것이다 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은 시장 대비해서 강세가 언택트해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인터넷, 게임 이런 쪽도 역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경기 관련해서가 자동차라든지 증권, 그 다음에 산업재, 산업재 관련해서 건설이라든지 조선, 기계 이런 쪽에 역시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방어주 성향 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세를 띄워줬다 되고 유통이라든지 의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내수 소비 쪽에서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박스권의 상단 자리였었던 2270자리는 지켜준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할 때 2370포인트라는 자리 때는 여전히 저항으로 인식이 되었다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전에 제가 옵션 포지션에서 말씀드렸듯이 2370포인트라는 자리대를 전후로 해서 콜 매도,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을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막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상단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빨리 풀려주느냐 서서히 풀려주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게 풀릴 때마다 윗자리가 좀 더 열린다 되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아주 가파르게 급등이 나올 수는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도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선 하단 자리는 2310포인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에서의 어느 정도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에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위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차이는 뭐냐면 앞전만큼 반등이 아주 가파르게 나오기는 어렵다 되기 때문에 결국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는 흐름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주가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가 되겠죠. 코스닥도 지난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850선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박스권의 중간 마디자리를 다시금 올라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지난주에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제 지난주 주중에는 20조가 넘는 그런 흐름까지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사실은 더 강하게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 되겠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나 하락이 제한된 기간 조정 형태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이 이제 8월 말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제 내일부터가 9월이 되겠죠. 사실 9월달 시장에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비롯해서 미국에서의 대선이라든지 국내에서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코로나 자체도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1단계나 2단계로 낮출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시행을 하기로 했다. 이게 장기 저금리 정책을 지속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흥국의 통화 강세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원달러 환율이 1180원까지 내려왔다는 부분도 여기에 따른 영향이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될 경우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되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패시브 펀드는 시총 상위 전반적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액티브 쪽에서 먼저 강하게 들어왔었던 언택트 관련된 이런 쪽에서는 매수 규모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차별화가 역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가 아닌 2.5단계로 시행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금요일 날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했었고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만큼 확진자 수가 서서히 줄어들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요일 같은 경우 오늘 발표하는 확진자 수가 약 25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은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주에서 2주 사이에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더 줄어드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되겠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옵션 포지션에서는 설명해 드렸듯이 위도 제한적으로 막아놨고 하단도 막아놨다가 되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는 프리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시장에서 기간 조정 형태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은 다음 주에는 변동폭을 좀 확대시키면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의 조정 가능성인데 액면 분할은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9월 초에 미 하원에서 반독점 앞전에 반독점 관련해 가지고 심의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독점 관련된 초안을 공개할 수가 있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 가능성 높인다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백신 임상 3상 결과가 9월에서 10월달에 공개되는데 현재는 6개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경기 관련해는 모멘텀을 준다고 하는데 반대로 그동안 여러 개의 많은 제약바이오가 무분별하게 올라갔던 것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확연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9월 22일이게 되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이쪽이 이제 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NCM이라 해서 코발트, 니켈, 망간 이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3원 개가 되는데 국내에선 대부분 3원 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도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 기간에 진입하면서 TV 토론은 9월 말에 있는데 이때가 바이든이 우세한다 쪽으로 가면은 그린 뉴딜이 부과가 될 것이고 트럼프가 우세해야 된다 했을 때는 미중 간의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4번, 5번, 6번 이런 쪽의 성장주, 언택트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업종별 차별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9월달 시장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는 상단 돌파를 기대를 한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금일 국내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비테크 쪽에서가 차익 실현을 한다는 부분은 국내에서 역시 일부 차익 실현이 언택트 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됩니다. 그다음에 신구 통화에 대한 강세가 나타난 부분, 패시브 자금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국내 증시는 제한된 지수 밴드 내 업종별 차별화가 지속이 된다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한 250원 전후로 발표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9월에서 10월 사이가 경기 관련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가치주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보다는. 그래서 코스피는 2310에서 241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810에서 8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실적이라든지 경기 관련된 모멘텀이 자동차라든지 디스플레이, 증권, 조선기계, 철강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평가 실적 관련주가 그나마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할 때 좀 더 안정적이고 모멘텀을 받을 때 강세 뛸 수 있다라는 관점 동일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인데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